네, 전문가님 그리고 네네. 쿠팡의 상장이 곧 앞두고 있어요. 네. 오늘 공모가를 또 상향하면서 기대되는 몸집값이 더 커졌어요. 거의 66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은 기업 가치 어떻게 보세요? 뭐 쿠팡의 기업 가치는 네. 사실 미천한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조금 보고 뭐 총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로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오늘 또 로블록스라는 또 되게 유명한 미국의 게임 주식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그게 상장이 되거든요. 그게 한 3, 4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4조면 네.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000억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라서 굉장히 미미한 그냥 규모입니다. 그냥 뭐 미국에서 상장되는 회사들 중에 4조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부도나도 아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거든요. 예,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 화이트닝이라는 게 하루에 그냥 부도가 났는데 그때 부도났을 때 당시에 뭐 주식 가격이 뭐 한 $1 이랬는데도 시가총액은 한 4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슈지만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쿠팡이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 세 개의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이 이 세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은 네. 대부분의 아마 분들이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장 가능성 카카오가 제일 높지 않을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 일단은 사업의 방향은 아마 다 비슷비슷하게 할 텐데 약간 쿠팡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다른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미 많이 약간 밀접하게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업 뭐 은행, 네. 뭐 증권, 뭐 보험 이런 쪽으로 계속 쭉쭉 뻗쳐 나가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약간 아마존식의 사업 구조를 가고 있거든요. 물류센터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OTT 사업, 컨텐츠 사업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 개인들의 회원들한테 락을 걸어갖고 락인 전략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놀이터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약간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쿠팡도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아주 훈훈한 정리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쿠팡과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는 그래도 카카오의 성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쿠팡의 상장이 그럼 확실히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거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도 그 위워크라는 종목이 이제 손정이가 그거를 네.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다 상장을 실패하는 바람에 손정이 굉장히 위기로 빠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관련주들이 저도 이제 주식을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쿠팡이 상장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지금까지는 계속 된다라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가격이 확정되면 뭐 내일 뭐 상장이 되는 부분에서 크게 무난하게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이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쿠팡 상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증시에서 중요한 네. 게 10년물 국채 입찰이잖아요, 네네네네. 전문가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분명히 내일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만약 입찰 수요가 굉장히 적으면 또 국채 금리가 또 뭐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좀 네. 이제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10년물 국채 만기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채 입찰을 했을 때 막 국채 입찰의 수요가 부진하다고 해서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줬었는데 그건 7년물이었고 네. 얼마 전에 또 3년물 국채 만기 입찰을 했을 때 수요가 충분하게 있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수요가 많이 생긴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수요는 충분히 생길 거고 아마도 굉장히 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 있잖아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 네. 올라 있으면 사실 지금 이제 국채 금리를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또 국채 투자자들,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분위기 좋게 출발했거든요. 네네네. 미증시 분위기 좋으면서
좋게 상승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저도 네. 오늘 분위기 좋겠다라고 감히 예상을 했는데 네. 전혀 엇갈렸어요. 빗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네. 앵커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거고요. 저 또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부양책이 통과되고 나서 그 부양책이 이제 이슈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책이 통과돼서 돈이 풀리면 뭐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거다. 뭐 국채금리는 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국채금리는 지금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하고 있어요. 적응을 하는 기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하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 차트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0일선을 이탈하고 어제 아래 꼬리를 줬는데 다시 위 꼬리를 맞고 60일선을 오르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밀렸거든요. 음봉자리. 다만 이제 이 밑에 저점까지가 뚫린 게 아니라서 아직은 이 영역 권역 안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일단은 어제 좀 오전에 좀 외국인들이 좀 의도적으로 좀 개인들 투매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그 패턴으로 물량을 쏟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겨내고 다시 좀 올라왔는데 막판에 어제 미국 시장 급등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밀려 내렸는데 일단 결론은 사실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지 말고 그 시황의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냥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늘 또 근데 좀 약간 이상했던 게 환율이 네.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양봉으로 쫙 그냥 반등하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고선 좀 관망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코스피의 어떤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이 지수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고요. 개인들은 쭉 사다가 막판에 이게 이제 좀 팔았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관망하다가 막판에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기관들도 쭉 팔다가 막판에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마지막 이거는 스위칭한 것 같고요. 서로 그냥 뭔가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코스닥도 쭉 내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기관 외국인이 좀 받아줬고요. 개인들은 거기다 팔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막판에 좀 들어온 걸로 봐서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미리 좀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증시의 어떤 그런 선물 상황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 건 뭐 당연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선물은 소폭 플러스의 흐름이거든요. 어제 이제 국채 그 금리의 어떤 안정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달러가 강해지다가 어제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금 가격 또한 어제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급등했어요. 금도.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금도 약간 이상하게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 금 가격도 좀 반등이 좀 정상적으로 나와주면서 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조금 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장은 좀 안정화된 것 같고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내일이 네네. 내마녀의 날. 네. 보통 큰 변동성을 예상하는데 그래도 네. 내마녀의 날마다 늘 하락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작년에 네. 보면 그랬어요. 네네. 전문가님 내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네. 선물 옵션 동기만기 쿼드라플 스위칭데이 그 내마녀의 날 그거를 네, 말만 들어도 약간 겁이 나요. 네, 그거를 굉장히 겁내하시는데 그 내마녀의 날에 뭐 큰일이 있었던 날이 많을까요? 별일 없었던 날이 많을까요? 별일이 없었던 날? 대부분은 별일이 없습니다. 네. 네, 대부분은 별일이 없고요. 그냥 어떨 때 예상치 못하게 그냥 장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 거죠. 옛날에 그 도이체뱅크에서 네.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그 옵션 만기를 동시호가 때 본인들이 옵션을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동시호가 때 현물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던진 거예요. 마지막 동시호가 때. 네. 한 3, 40포인트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하는 건 동시호가 때. 그럼 보통 누군가가 받아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에서 끝나요. 아마 장 시작하실 때도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 시작할 때
8시 40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호가창에 내 종목이 막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또 다시 그냥 어느 정도 맞춰서 끝나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안 올라오는 거죠. 예, 안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끝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도이치뱅크 조사받고 아직까지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부러 미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물량들이 지수를 동시호가에 좀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그러는 건데 오늘도 그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미리미리 좀 포지션을 좀 정리하면서 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의 그런 포지션 한번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이게 선물 옵션 각 투자자별로 이제 그런 손익 상황이거든요. 손익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가 현재 외국인 뭐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현재 지금 현재 지수고요. 외국인은 지금 현재 이익 중이에요. 지수가 오르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408포인트부터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투시는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현재는 손해 구간이고요. 물론 이제 해지를 걸었겠죠. 뭐 해지를 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손해 구간이고 오르면 수익이 나는 이제 한 410포인트 이상 돼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근데 뭐 41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지금이 403이니까 뭐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는데 꼭 이거를 뭐 다 달성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포지션마다 대체적으로 투시는 상방에 배팅을 했고 외국인들은 좀 하방에 배팅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뭐 크게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마술 같은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손해가 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손해. 그냥 손해가 확정된 그런 포지션이고요. 일단 옵션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놨죠. 이 옵션의 매도는 변동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수는 그 변동성을 생각하는 거고요. 매도는 이제 변동성이 없다. 그 변동성이 생기면 매도는 이제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지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매수는 내가 산 거만큼에서 이제 손해만 보는데 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보면은 이제 그 풋옵션 쪽에 매도를 좀 많이 쳐놨고요. 이 먼 구간에 매도 쳐놓은 거는 여기까지 달성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들은 그 콜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샀는데 일단은 뭐 하방으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개인들이 이렇게 하방에다가 풋옵션을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식이 이제 밑으로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물 옵션 그 부분의 어떤 만기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흔들리거나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매번 하락한 건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하루일 뿐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까요? 지금은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매수요? 네네네.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아침에 떴다가 밀리는데 내려오는데 그걸 계속 그냥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데 좀 스마트하게 한다고 하면 그 흐름을 좀 읽고 가급적 장 막판에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장에 올라간다 싶으면 좀 빨리 사는 게 낫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시황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는 매도냐 매수냐라고 봤을 때 그냥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응이 많고 현금보다는 주식을 좀 쌀 때 늘려놓는 게 맞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어떤 안정세, 그러니까 이 어둠의 터널에서 좀 빛이 보이고 좀 나가려고 하는 거고 국채금리는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그 적응을 하고 있어요. 국채금리 이슈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채금리 쳐다보면서 무서워서 못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를 가지고 그냥 주식이 상승하다가 조정을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명분을 줄 수는 있지만 조정의 명분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완전히 끝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레리 서머스인가 그 전 재무장관이 있는데 전 재무장관이 이제 옐런이랑 파월한테 그 지금 너무 무리해서 돈을 풀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옐런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취업 고용률 이게 지금 마이너스 뭐 7%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7%가 다가 아니다. 이게 더 있다. 왜냐하면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다가 아니다. 이 밑에 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재무장관이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구멍이 났는데 여기에 이제 돈을 이렇게 메꿔서 넣는 거잖아요. 메꿔서 넣는데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메꿔넣어서 돈이 넘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이래서 시장에 뭐 위험을 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하는 건데요. 옐런은 지금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그 구덩이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파월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옐런은 지금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어요. 네. 저는 옐런의 말을 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을 때부터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국의 그런 재무부의 그런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옐런이요. 그러니까 이제 옐런이 지금 뭐 시장에 더 큰 부양책을 해야 된다. 뭔가 그런 어떤 주장을 할 때 저는 그 옐런의 경험과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전 재무장관이 한 얘기보다는 그냥 옐런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가지고 그 개인 투자분들도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라든지 뭐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막 하실 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이거 저거 막 보면 어떨 때는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을 하는 어떤 마인드가 좀 깨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이런 또 안 좋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지금 시장을 자꾸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자꾸 어떤 그런 그 음모론 이런 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리고 재무장관 그런 사람들 다 천재예요. 연준 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의도하는 거 시장의 의도를 잘 보고 현재의 주가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주변의 지표들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중간에 내 생각대로 딱딱 맞지 않더라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이 국채 입찰이랑 내마녀의 날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우려가 되지만 내일장 너무 겁먹지 말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